미국은 모두가 느끼지만 볼 수 없는 새로운 무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생포 작전은 몇 시간 만에 정권을 무너뜨린 치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솔루트 리졸브 작전은 단순 임무가 아닌 시위였습니다. 델타 포스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이동할 때 전쟁의 소음이 없었습니다. 폭탄, 대포, 총격전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극비 기술이 전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기술은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이용해 인간의 신체를 마비시켰고 수백 명의 마두로 대통령 충성 경호원들은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귀와 코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미군이 도착하기 전 일어난 일로 목격자들은 습격돼 강력한 장치에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장치는 강한 음파와 비슷해 방어자들은 쓰러져 심각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요원들은 머리가 극심한 압력을 받는 것처럼 두개골이 안에서부터 조여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나중에 공기 자체가 적대적으로 변한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온라인에서 들불처럼 퍼졌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증폭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충분한 주목을 받아 백악관 대변인에 의해 공개적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해당 기술 배치를 공식 인정하지 않아 이 주장들은 여전히 증언과 부인의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두려워졌고 2019년 이후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위성으로 감시했으며 콜롬비아 이웃과 협력해 궁전 아래 탈출 터널을 지도화했습니다. 워싱턴은 그를 원했을 뿐 아니라 수년간 그의 세계를 서서히 좁혀왔습니다. 제재로 인해 그 나라의 경제는 붕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가족들이 국경을 넘어 도망치면서 유령 도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습격은 단순한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오랜 싸움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마두로를 잡는 것은 차갑고 정밀한 임무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심장 박동에 맞춰 계산되었고 모든 움직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방역하기도 전에 카라카스는 눈이 멀었습니다. F-22, F-35, BRB 등 150대 전투기가 수도로 출격했습니다. F-22는 특수 외피로 레이더를 피했고 F-35는 지상 데이터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전자포드는 도시 전체 무전을 교란해 벙커 내부까지 베네수엘라 통신을 잡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컴퓨터가 방어체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1000번의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두로가 수년간 안전망으로 쓴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몇 분 만에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을 봉쇄해 하늘을 죽음의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두로는 도시에서 폭발음이 나기 전부터 이미 집에서 포로였습니다. 전투 초반에는 몇 주 전에야 준비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다크 이글 미사일에 의존했습니다. 이 로켓은 중국, 러시아 기술을 넘어서기 위해 수십억 달러와 오랜 노력이 투입된 결과입니다. 비밀 장소에 숨겨진 이동식 트럭에서 발사된 세 발의 미사일은 단순히 날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를 가르며 굉금을 내며 질주했습니다. 마하 5 시속 4000마일 이 넘는 다크 이글은 막을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일반 레이더는 단순 곡선의 움직임만 추적하지만 다크 이글은 예측 불가하게 우주 가장자리를 넘나듭니다. 이 정밀 유도 무기는 목표만 증발시키며 주변 피해가 없습니다. 푸에르테테우나 레이더 요원들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끝난 후였습니다. 10분도 안 돼 미사일이 방어포대를 맞추며 마두로 군대의 자존심은 곧 철더미가 됐습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유령 같은 신호가 있었고 지평선이 주황색이 될 때쯤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이렌도 없었고 도망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음이 들렸고 그 뒤로 베네수엘라의 방어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출된 위성사진과 흔들리는 영상들이 X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샤바 마두로 레이드 해시태그와 공격 장면이 퍼졌습니다. 첫 미군 병사가 헬리콥터에서 내리기 전 현실과 화면 속에서 동시에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인간의 몸이 무너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비원은 병사들이 총알이 아닌 공기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명 병사들이 총을 쥐고 연기 너머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레이더망이 사라진 후 하늘 위로 드론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드론들은 인간 신경계를 교란하는 좁은 대역 펄스 에너지를 발사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방출기였습니다. 이 파동은 내일을 겨냥해 머리가 터지는 느낌을 주며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인한 수법입니다. 잠시 후
여러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군인들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보통 소수병사가 수백 명을 상대하면 금방 끝나지만 이들은 평범한 군인도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적이 움직일 수 없어 숨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경비병은 그 무기가 소리뿐만 아니라 피부에 소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남성들이 몸을 웅크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방역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감싸며 구토하거나 코피를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바나 증후군처럼 몇 주간 뇌가 흐릿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땅에는 쓰러진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내장은 너무 빨리 흔들려 미국이 공기를 무기화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카라카스 사건을 이해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무기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군대는 총알 없이 적을 제압할 음양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조용히 실험해왔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 모두 인프라 사운드, 즉 공황, 메스꺼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저주파 진동을 연구했습니다. 초기 실험들은 일관성은 없었지만 신체 접촉 없이도 몸이 교란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군중 통제를 위해 음양 대포 등이 공개적으로 배치되어 소리로 고통을 주고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카라카스 사건은 소음을 없애고 정밀도를 높여 압력과 진동을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전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군은 수년간 비밀리에 이 분야를 연구하며 두개골 내부 압력 상승 방법을 실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그들은 동물 실험과 네바다 사막에서 사람 대상으로 뇌의 에너지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카라카스의 특정 효과는 프라이 효과로 불립니다. 스피커나 헤드폰, 전자기기 없이 라디오파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소리를 듣는 현상입니다. 군사적으로 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각 전체를 공격합니다. 고출력 파동은 두개골을 뚫고 뇌를 빠르게 가열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몸의 이온을 움직여 코의 작은 혈관을 터뜨려 경비원들이 코피를 흘렸고 동시에 균형 감각도 혼란시킵니다. 뇌가 신호 압력으로 혼란스러워져 그 사람을 심하게 아프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자기 자신과 싸우게 만듭니다. 이는 냉전 시대부터 이어진 비밀 군비 경쟁처럼 이 무기의 효과는 고통뿐만 아니라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총성과 폭발로 훈련된 군인들마저 갑자기 서 있거나 집중, 의사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대는 이유도 모른 채 무너졌고 경보도 없었으며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장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오직 느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깨달았을 때 이미 저항은 끝나 있었습니다. 음파가 기지를 붙잡는 동안 델타 포스 팀들은 마두로의 집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정보 수집의 끝이었습니다. 열을 감지할 수 있는 드론을 사용하고 심지어 스마트워치를 해킹해서 마두로가 언제 잠을 자는지까지 파악했죠. 미국은 마두로의 일상을 모두 파악했고 팀들은 실제 크기 건물 모형에서 습격 훈련을 했습니다. 복도와 전등 스위치를 익히며 침실까지 필요한 걸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군인들은 불꽃 없이 강철문을 녹이는 조용한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했습니다. 마두로는 탱크 공격도 견디는 강철 안전실을 만들었고 미국인 침입에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마두로는 안전실에 도착했으나 문을 닫지 못했고 오전 4시 20분 생명의 지도자와 그의 아내가 수갑을 차고 헬리콥터로 이송됐습니다. 나라를 이끌던 남자는 이제 죄수였습니다. 탈출 비행 중 헬리콥터들은 미사일을 피했고 의사들은 마두로에게 조용히 있으라며 주사를 놓았습니다. 영웅적 순간이나 대규모 총격전 없이 조용하고 전문적으로 10년 권력이 끝났습니다. 해가 뜰 무렵 마두로는 미 해군 함정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재자의 통치는 끝났지만 진짜 재판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전 세계는 불가능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맨해튼의 법정에 서기 며칠 전만 해도 그의 화려한 양복은 사라지고 평범한 주황색 죄수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혼란스러워 보였고 아직 음양 무기의 영향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분노와 극도의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급습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들의 군사 전문가들이 아마도 당황해서 자신들의 최첨단 방어 체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뚫렸는지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중국은 미국이 사용한 위성 제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마침내 한때 혼란을 야기한다고 무시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군중 통제와 심리적 압박 도구였던 것이 이제는 도시를 파괴하지 않고 정부를 전복할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현대 전쟁은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지도엔 국경이 남았지만 전장은 이제 파동과 신호, 조용한 맥동의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무기가 효과적이면 곧 밝혀집니다. 한 경비원도 당신은 그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무기를 이미 썼다면 다음 단계는 더 어두울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 침공이 어떻게 보일지, 얼마나 빠르게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지 보려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도 됩니다.